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의 기본 중의 기본,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주공 아파트에 살면 엘사라고 놀린다고 해요. LH 아파트 사는 사람,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참 근본이 없는 자식들이에요. 주공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고. 자, 이 화면에 보시듯이 반포 주공에 있단지 30평대 37억. 이거 60평인가? 60평대 63억. 주공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 친구들인 거죠. 자, 보시다시피 서울에서 주공, 미도, 음마, 삼호, 삼익, 뭐 한양, 목련, 장미, 목화, 미리움, 시범,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이름이 들어간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완전 한정판 아파트죠. 이제 안 나와요. 왜 그런 이름의 아파트가 비싼가?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용적률과 건폐율이 뭔지부터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시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게 무슨 뜻이야? 한번 알아봐야죠. 자, 보시면 우리가 3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3층짜리 건물을 지을 건데 우리가 건물 지을 땅의 면적은 100제곱미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마당을 반 정도 넓이를 하고 그 반에는 건물을 짓는 거죠. 근데 제가 3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당 50% 하고 여기 50%에만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대지 면적에 건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요게 50%가 건폐율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50%의 건폐율로 3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층 50, 50, 100 다 해서 150짜리 건물을 만드는 거죠. 이게 연면적이에요. 이 건물의 총 면적을 합친 거. 이게 연면적이에요.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의 대지 면적을 이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면 150%. 이게 용적률이에요.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목동 11단지예요. 목동 11단지를 보시면 지금 용적률이 120%, 건폐율이 10%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의 최고층은, 저층은 5층, 최고층은 15층이에요. 건폐율 10%로 12층, 15층까지 쌓았으니까 용적률이 120%인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용적률이 낮다. 이거면 쉽게 말해 아파트 층수가 낮은 거고, 건폐율이 낮다. 이러면 동간의 간격이 상당히 넓어서 아주 살기 쾌적할 거예요. 만약에 건폐율이 100%면 그 땅에는 마당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서울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제한이 있어요. 보통 아파트 지을 땅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토지의 용도가. 근데 그곳의 서울의 경우에는 용적률은 250%, 건폐율은 50%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이 베란다, 발코니, 뭐 다락, 필로티, 주차장, 지하층 이런 게 제외되고 일부 기부 체납을 해서 공헌을 하면 국가의 그 아파트 단지의 땅 일부를 헌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과 건폐율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본능적으로 알아야 될 게 쉽게 말해 저 싹다리 같은 5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를 재건축했을 때 25층까지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층짜리 아파트들이 40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포에 5층짜리 주공 아파트가 40억이나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 5층짜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25층까지 지었을 때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시를 드리죠. 자, 이런 반포 주공이 재건축되면 어떤 아파트가 되느냐?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아파트가 되는 거죠. 옆에 보이시죠? 25평, 25억. 용적률 269%, 건폐율 12%. 여기도 주공 아파트였는데 재건축해서 이렇게 멋진 아파트가 된 거예요. 정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쾌적해요.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는 단지 안에 완전 공원이에요. 중간에 뭐 호수도 있어요. 자, 요즘에 서울에서 제일 비싸다는 아파트 한강변에 있는 여기 한강변에 보셨을 거예요. 사진이 없네. 아크로 리버파크 보시면 용적률 299%, 건폐율 19%. 요것도 재건축된 아파트예요. 자, 우리가 용적률이 낮고 건폐율이 낮은 이런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돼서 이렇게 멋진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이 미친 듯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주공 아파트 산다고 하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은 진짜 부자예요. 자, 이런 곳들이 또 있죠. 어떤 곳들이 있느냐? 과천. 과천의 주공 10단지 이거 왜 비싸요? 보세요. 용적률 86%예요. 건폐율 20%에 5층짜리 아파트인데 이것도 재건축하면 30층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두 개 받아요. 이런 거 22억짜리 두 채씩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주공 아파트들이 비싼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5천만 원으로 아파트 사는 컨텐츠에서 이 한동 독산주공 뭐 14단지 이런 거를 왜 추천했느냐? 너가 돈 없으니까 이런 데 가라는 게 아니라 뭐 싸기도 하지만 이런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용적률이 250%보다 낮잖아요. 이걸 재건축하면 몇 개 층을 더 올려가지고 그거를 일반 분양 받아서 그쪽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제 뭐 실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이런 조합원들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뭐 건축비 같은 거 안 내고 새 아파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이 14단지는 용적률이 186%여서 사업성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보시는 뭐 하안주공 이런 것 아파트들은 151%, 뭐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176% 여기도 살짝 안 좋네요. 12단지 보시면 뭐 단지 정보 155%. 이렇기 때문에 재건축의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목동 아파트가 왜 비싸겠어요? 목동 아파트들도 용적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잠실보다 비싸질 거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동 12단지 한번 볼게요. 용적률 119%. 이걸 250%까지 쌓았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근데 재건축이 그렇게 쉽게 되느냐? 아니죠. 안 되겠죠. 근데 이 재건축에 단계가 있어요. 물론 재건축이 지금 뭐 목동 이런 거 사도 최소 10년이에요. 15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재건축이 단계가 있어요. 안전진단,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 처분,
이주 철거, 준공 및 입주. 요 단계가 있는데 요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갈 때마다 시세가 상승하죠. 요즘에 목동,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들 가격 미친 듯이 올랐어요. 왜냐? 그런 아파트들이 재건축 기간인 30년을 경과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기 단계에도 시세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공 아파트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말자. 자, 오늘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 이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